네, 안녕하세요.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농지연금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가 대비해서 낮게 농지를 사야 되는데 그럴 때 무조건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. 무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온 겁니다. 그런데 이거를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 나온 물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농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풀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농지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농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농지 자체가 좋냐 이 관점인데 평택,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감정가 대비해서 24%까지 떨어진 농지다. 자,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24%로 떨어진 거는 해볼만 하는데 그게 경기도 평택의 가장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죠. 경기도 평택의 농업진흥구역이다. 그러면은 농어촌 공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농지의 가치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농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 농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?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농지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 농지입니다. 이게 2024 타경 3266번이고 경기도 평택 오성면에 있는 농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3억 천인데 24%까지 떨어져서 7,5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고 3월 17일에 5차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 토지 면적을 보게 되면은 전체가 한 2,400평 정도 되는데 지분이 한 680평 정도로 나와 있죠. 그래서 지금 이 농지는 전체 지분 총 2,040평 중에서 680평 정도가만 이제 매각이 되는 지분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. 이 농지의 소유권은 무조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. 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도 부부관계가 아니면 소유권에 문제가 있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듯반듯하게 생긴 전형적인 농업진흥구역 절대 농지로 보이죠.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보인 것들이 이 도로입니다. 그래서 진입로 이런 부분은 안 봐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좀 넓게 봤을 때도 전형적인 어떤 농업 그 농경지대로 보이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왼쪽에 쭉 내려가면은 지금 면적은 한 2,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공유인수, 그러니까 여기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가 2명이죠. 그래서 다행히 지분 농지이긴 하지만 공유자가 많이 있지는 않다. 나 빼고 한 사람이 더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지금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굉장히 좋죠. 굉장히 쭉 우상향해 오고 있고 25년도에는 63,900원인데 이게 1년 전에는 68,000원이었으니까 한 1년에 그래도 3,000원 정도가 오른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약 5% 정도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오른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지분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. 모든 게 다 좋은데 지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저도 평택에 있는 농지 유사한 이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지분의 농지를 낙찰을 받았고 저는 한 40
91%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 농지의 소유권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.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지분 농지의 해결 방법은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공유자에게 팔 수 있죠. 지금 한 명의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그 파는 그 가격 자체를 우리는 24% 정도 수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급에서 팔면 안 되고 당연히 실제로 실거래가 그다음 매물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는 뭐 싸게 뭐 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득이 남겠죠. 자, 두 번째는 공유자로부터 산다. 공유자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는 건데 이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는 24% 정도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급 예를 들면은 30% 정도까지는 내가 살 용의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사람이 팔면 다행이고 왜냐면 굉장히 좋은 농지를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의 완전한 농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에 안 산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현물 분할입니다. 이거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이 현물 분할을 할 때 이제 서로 협의를 하는데 당사자끼리 협의가 잘 되면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분 농지는 해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사실은 현물 분할입니다. 있는 농지 그대로를 자기 지분에 맞게 자르는 거죠. 그런데 이때 분할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요. 자, 네 번째는 이것도 잘 안 되고,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안 됐을 때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들어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 지분 농지가 지분이 아니라 단독 소유의 농지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낙찰 받으신 분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그런 농지죠. 자,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24%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새롭게 낙찰을 받는 사람이 내가 낙찰 받은 낙찰가 24%에 비해서 높게 낙찰을 받으면 사실은 이런 확률이 더 크죠. 왜냐하면 새롭게 낙찰 받을 사람은 지분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높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그 장점이고요. 만약에 계속 유찰이 되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평택에서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50% 이상, 60% 이상이 되어야 낙찰이 됩니다.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라면. 자, 그렇기 때문에 24%까지 또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최초의 낙찰가 그러니까 24% 정도 수준에서 당사자 낙찰 받은 사람은 다시 낙찰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낙찰 받은 사람의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이 이렇게 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가 되겠죠.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손해는 안 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면 4번으로 가더라도 이 3번 단계에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농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지분 농지 분할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지분 농지의 분할의 원칙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면 이거는 이제 합의를 하면 되죠.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는 것이 농지법의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아까 그 농지는 그 2000제곱미터 이상이었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000평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2000평인데 지금 지분의 농지가 작죠. 3분의 1 정도 되는데 2249제곱미터니까 그 분할을 해도 최소 2000제곱미터 이상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위의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까 얘기한 대로 분할 후 면적 제한 2000제곱미터 이상 초과해야 된다는 거, 합의 및 소송,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, 자,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. 자,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다.
라고 돼 있고, 소송까지 뭐 갈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이거는 분할을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,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예외적 분할이라고 해서 200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한 조건은 뭐냐면, 도시지역 내 농지, 도시지역은 주거, 상업, 공업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농지고,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받은 농지, 상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, 자, 이 농지는 그런 쪽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경지 정리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위해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토지의 소유권의 문제가 더 우선입니다. 그래서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분할이 가능합니다. 저도 실제로 분할을 했고, 분할할 때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.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그 합의를 하고 다시 이제 분할 한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고, 상대 지분권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, 법무사를 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새롭게 그 상대방의 지분의 농지를 내가 취득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취득세 정도만 내면 되는 그런 간단한 방식입니다. 협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, 형사적 경매를 치면은 굉장히 높은 그 낙찰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찰해도 굉장히 좋은 농지로 보여서, 이 문제만 지분 해결만 하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,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